자, 2001년 6월 3일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공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어커뮬레이터 누산기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딱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3을 했는데 결과가 7이 나왔다더라. 그러면은 덧셈을 한 결과가 7이라는 게 결과죠.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 이게 바로 누산기가 되는 겁니다. CPU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산을 할 때 계산된 그 결과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기억한 상태에서 다음 계산을 또 이어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 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산기가 바로 계산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네, 3번입니다. 자, 2번. 통합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패키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죠. 현실에서도 패키지라는 거는 정말 많이 써요. 패키지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왜 인터넷 강의 많이 보시면 아시잖아. 뭐 필기하고 실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강의 그 종류를 결제를 하면은 그걸로 필기하고 실기를 한꺼번에 막 그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죠. 그런 걸 뭔가 요소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런 걸 패키지라 그러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딱 패키지라는 설명이 맞아요. PC상에서 표 계산, 워드 프로세서 기능 등을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패키지예요. 묶어서 하는 거. 상호간의 파일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리 도중에 별개의 기능을 사용해서 결과를 결합시켜서 사용한다. 이런 게 다 패키지예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불편하다? 아니죠. 반대죠.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한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자동화 기술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잠깐만요. 네, 자, 볼게요. 사무자동화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무자동화라는 기술이 그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쓰이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정보를 획득하고, 그러니까 정보 획득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관공서에서는 그러겠죠. 동사무소, 우리가 말하는 그 동사무소는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지. 행정복지센터. 예, 행정복지센터가 각 그 동마다 있죠. 뭐 지방 지역은 뭐 읍면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면사무소 뭐 그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제일 하급 기관이 원래 동사무소입니다. 자꾸 동사무소 그러는데 하여튼 행정복지센터가 제일 하급 기관이고 그 위에 이제 구청이 있죠. 맞죠? 뭐 남동구면은 남동구, 연수구면 연수구, 이게 구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청 위에 또 시청이 있죠. 그러면은 시청에서 남동구 구청으로 공문이 전달돼요. 그러면은 구청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뭔가 전달해온 공문에 정보 입수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정보의 획득이에요. 그렇게 공문이 전달돼서 온 정보를 획득해서 처리를 하겠죠. 뭐 이제 관련된 부서의 업무 처리면은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 이 부서는 저 옆에 쪽 동네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이면은 공문 이첩을 하든지 뭔가 어떤 처리 과정이 들어갈 거고, 전달을 하겠죠. 네, 처리를 하거나 전달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함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공문서가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기록이 있다. 네, 그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세이브를 합니다. 그렇게 관련된 게 바로 우리가 사무자동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기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제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통제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건 슈퍼바이저,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작업 관리, 그 다음 자료 관리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게 잘못 얘기했구나. 작업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잡 매니지먼트고요. 예. 자료 관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반대로 설명했네. 하여튼 예. 이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틀린 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얘는 처리에 속합니다. 처리, 정확히 얘기하면 제어가 아니라 이거는 처리입니다. 처리, 언어 번역은. 자, 5번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 4가지 요소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일단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컴퓨터 얘기하는데 철학이 존재하냐. 여러분들 실제로 그 철학 개념이, 철학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철학을 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런 거죠. 프린터기는 종이 인쇄가 가능해야 하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게 철학이에요. 제가 말하는 저는 뭐 철학 전공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철학의 기본은 프린터기는 종이 인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철학이지 뭐야. 뭐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버스 카드는 카드 리더기에서 인식이 돼서 요금 지불이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맞아,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기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 장치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비, 그러니까 하드웨어, 뭐 프린터가 됐건, 뭐 아니면 저 OMR 카드 채점기가 됐던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시스템은 그 채점 프로그램이 뭐 있어야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어떤 디스크팩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7장의 디스크가 있대요. 근데 그게 한 명당 200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거 한 면인 것 같은데, 잘못 얘기했나? 하여튼 한 명당 200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디스크팩에서 사용 가능한 실린더의 수는 얼마냐. 자, 이 문제는 항상 공식을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트랙과 실린더는 같다. 네, 트랙이 실린더예요. 그래서 트랙이 200개면 실린더도 200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트랙과 실린더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일괄 처리에 가장 적절한 업무. 당연하죠. 수도요금 계산 업무. 이거 월마다 여러분 요금 고지서 봤잖아요. 맞죠? 우리 요금 청구서 같은 거는 월마다 날라오죠. 건강보험료도 막 월마다 날라오고. 예. 그런 게 바로 요금 계산 업무. 월마다 몰아서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일괄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돼요. 나머지는 다 실시간이죠. 공장 자동 제어, 증권 매매, 항공기 예약 전부 다 실시간이죠. 자, 8번. 통합 사무 자동화 시스템과 관계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공문서를 이제 전자 기록 방식으로 이렇게 구축된 온나라 시스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은 아마 온나라 시스템 그러면 다 알 건데, 그게 대표적인 사무자동화 시스템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맞는 소리고요. 전산실과 업무 및 자료 연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뭐 주고받고 했는데 뭐 정전이 나가지고 뭐 당분간 컴퓨터를 사용을 못해요. 다시 이제 전원이 복구가 됐을 때 그 데이터가 날아간 게 있나 없나 당연히 전산실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회사 내의 모든 부분과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교육부라고 해가지고 교육부 그냥 통째로 그 공무원들이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근무를 할까요? 다 부서를 나눠 놓죠. 뭐 교육 홍보과,
또 뭐야 고교 학점제 연구과 뭐 이런 식으로 막 부서를 만들어 놓잖아요. 예. 분과 업무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임원실로부터 추진할 때 효과적이다. 임원실로부터 추진할 때 효과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때 효과적으로 나는 겁니다. 자, 다음 9번. 정보 처리의 과도한 집중화가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집중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로 따지면 이것도 자격증 시험의 개념과 똑같은데, 여러분들 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 본사가 울산에 있죠. 맞죠? 본사 위치가 현재 울산에 있어요. 울산광역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지사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사가 없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를 보러 갈 때 다 울산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시험장을 빌리기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산업인력공단 지사나 본사로 이렇게 시험 장소가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리나 이런 걸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울산을 가야 되는데, 아니 서울에서 울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불편하잖아요. 한 군데만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산업인력공단이 지사를 만든 거죠. 인천지사, 부산지사, 서울지사, 서울 남부지사, 서울 동부지사 해가지고 막 만들어놨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뭐예요? 이렇게 지사를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넓게 퍼지는 거죠. 분산화가 되는 거죠. 분산화. 그래서 원래 분산화의 반대말이 집중화입니다. 반대말이 집중화예요. 서로 반대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집중화와 분산화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중화라는 거는 한 곳에 모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본사만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운용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울산까지 굳이 가야 돼?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을 넣죠. 아니 그러지 말고 울산 본사만 두지 말고 서울에도 지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사를 만든 거겠죠.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시스템 사용상의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 발급을 인천지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면 인천 관내에서 해결이 되면 될 텐데, 인천지사가 만약에 없어봐요. 그러면은 인천 사람이 서울까지 가서 자격증 발급 받아야 돼.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우편물 거리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지고, 자격증 발급 비용도 비싸지겠죠. 왜냐면은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용자 적용 업무의 개발상의 문제점. 그렇죠. 아니 나는 인천 사람인데 아니 내가 굳이 왜 서울 쪽까지 가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분산화를 시켜야, 그래야 뭔가 업무 처리가 더 빨라지고 효율성이 좋고 편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이제 3번입니다. 컴퓨터 기기의 가격 문제. 아니에요. 가격은 따지지 않아요. 가격은 따지지 않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은 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정부기관이잖아요. 정부기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가격의 문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겠죠. 자, 다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번이죠.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접근 방식이라는 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전사적 접근 방식, 그 다음 상향식, 하향식. 그러니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뭐 그 뜻이죠. 전사적이라는 말이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어 검색을 좀 해볼게요. 전사적 그러면은 회사 전체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뭐 지원을 뭐 해주겠다. 뭐 그런 게 전사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해당되지 않는 거는 계층별 접근 방식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기업의 내부 외부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느냐? 이거를 MI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2번.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닌 것. 아까 방금 분산화 개념 제가 설명드렸죠. 네, 분산화 개념. 네, 그러니까 지사를 만든다. 네, 이러면은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이제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사하고 지사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처리 효율의 향상. 당연히 처리 효율의 향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인천 지역 시험장은 인천지사에서 관할하고 서울 지역 시험장은 서울지사에서 관할하고 그런 식으로 네,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신뢰성의 증대. 네,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만큼 나는 인천 사람이니까 그래 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에 관련돼서 모든 업무는 여기에다가 처리를 해야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틀린 거는 이제 4번입니다. 통신 비용의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분산을 하게 되면은 통신 비용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울산하고 네? 여기 인천지사하고 거리가 꽤 되는데 이 거리를 하나의 인트라넷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통신망 비용 구축이 예. 비용 발생이 오히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사무자동화의 구현 시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은? 자, 성능 분석을 위한 평가 방법 중간 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간 평가라는 개념을 굉장히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정평가형이라는 자격증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왜? 과정평가형 자격시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제도가 뭔지. 이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뭐 며칠 이상 출석을 해서 각 단계별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죠. 이 과정평가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평가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무 분야에서도 어떤 행정 처리를 할 때 중간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한다라는 사실을 분석을 위해서 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조직체에 있어서 가장 관심거리인 투자 효과는? 가장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노동비용 절감이죠. 왜냐면은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알바생도 못 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도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무인 편의점으로 하잖아요. 무인 편의점. 응?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 있죠? 이 인건비 안 들어가잖아요. 사장님만 말 그대로 돈 가져가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네, 노동비용 절감이 가장 관심거리죠. 네. 그래서 취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어두운 얘기하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운영체제의 OS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것. 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즈 되게 다양하게 있죠. 안드로이드, iOS, 애플 거에서 만든 거.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용도로도 쓰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램을 관리한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작업 관리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메모리 떠 있잖아요. 네, 맞죠? 네, 램 관리하고요. 그 다음 프로세서 관리도 하죠. 네, CPU가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디바이스 관리, 장치 관리라는 걸 합니다. 사운드 카드 볼륨은 얼마로 가야 되고
마이크 볼륨을 얼마나 맞춰야 되고, 우리 그런 거 막 인터넷 방송하면서 조절하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틀린 거는 레코드 관리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 해서 DBMS가 하는 거죠. 네. 4번은 DBMS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6번. 컴퓨터실의 환경 관리 요령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우리가 컴퓨터실에는 환경 관리 차원에서 그 안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전산실에서 전용으로 쓰는 또 소화기가 있죠. 그 무슨 소화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일반 소화기가 아닙니다. 예. 그 전자제품 보호 차원에서 별도로 화재 시에 쓸 수 있는 별도의 소화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가 이제 다 환경 관리에 들어가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보면은 비상시 메인 스위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뭐 화재 나거나 그러게 되면 스위치 내려야 되잖아요. 괜히 그 동작되고 있다가 불 나면은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메인 스위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사무자동화 시스템은 수작업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사람이 할 것을 자동화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화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여러가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뭐냐?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체 변환의 감소 효과가 일단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작업을 예전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애니메이션 업계 그 지식은 많이 모릅니다만, 초창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은 왜 그랬잖아요. 막 사람이 일일이 각 장면을 막 종이 페이지에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그걸 그린 다음에 이거를 종이를 빠르게 페이지 넘기듯이 쭈루루루루루룩 넘기면은 막 캐릭터가 움직이는 효과 했었죠. 예전에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 많이 쳤는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저도 그랬지만, 쫄라맨 그려놓고 막 쫄라맨이 막 움직이는 모션 막 만든다고 막 교과서에다가 수십 장을 막 쫄라맨을 연달아 막 그렸죠. 그런 수작업 처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뭔가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됐겠죠. 애니메이션 그 제작 업계에서도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제작 툴이 생겼다든지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었을 겁니다. 예, 아날로그 방식에서. 그렇게 자동화를 하면서 처리 시간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굳이 예전처럼 막 종이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이걸로 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체 변환이 감소 효과가 일어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의 증가, 타이밍 증가. 그러니까 여기 시점에서는 이제 이 작업만 하면은 끝나. 예전에는 뭐 만화 캐릭터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 막 3일 걸렸는데, 이제는 그냥 밑그림 그리는 작업은 그냥 하루면은 끝나. 그러면 이틀이 감소된 거죠. 그런 어떤 단순성이 이제 많이 증대되는 게 타이밍이 바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의 향상. 통제의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는 모든 공정 과정을 일일이 막 팀장이 다 검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완성된 결과물만 보고 그냥 검사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좀 여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죠. 그만큼 통제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향상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고요. 네, 틀린 건 2번입니다. 섀도우 펑션의 증가. 부가적인 기능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부가적인 기능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동화하는 목적이 원래 뭐예요? 몇 가지 딱 그 매크로 기능만 사용해서 그 완성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산 공장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콜라를 제조하겠다고 했을 때, 콜라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정 과정이 딱 3가지 기능이면 된다. 이렇게 막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기능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90년대는 콜라를 만드는데 한 6가지 기능을 거쳤는데, 이거 너무 많아. 야, 줄여. 기술이 발전돼서 연구해서 3가지로 줄였으면 이거 자체가 말 그대로 부가적인 기능이 줄어든 거죠. 원래 자동화라고 하는 목적은 기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거죠. 자, 18번.
OA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다 볼 수 없는 거. 사무자동화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건데. 일단 컴퓨터 통신 시스템 과학, 인간공학 등의 복합적인 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즘에 개발자를 그렇게 많이 뽑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사무원들의 인간관계와 행동규범, 기계 선호도에 대한 파악은 사무자동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쵸, 중요하죠. 나는 MS 오피스 2016이 편해. 여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이대가 좀 있으셔가지고 뭐 MS 오피스 아직도 2007을 사용하는 분들밖에 없어. 그럼 내가 그거에 또 맞춰서 또 작업을 해야 되죠. 약간 그런 동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사실 뭐 정부기관에서는 아직도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여튼 그런 어떤 선호도가 되게 좀 작용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 그 다음 급격한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망설이게 한다. 그렇죠. 워낙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무인 편의점 가면은 어르신들 결제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교육을 따로 받은 게 아니잖아. 누가 뭐 알려준 것도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딱 갔더니 뭐야, 계산을 이제 셀프로 해야 돼? 예전에는 직원이 막 계산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바코드 찍는 걸 내가 직접 찍고 카드 결제도 내가 하고 현금도 내가 직접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 계산 방식이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계산을 망설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직원분 막 부르죠. 어르신들은요. 나 이거 사용법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아무튼 기술의 발전은 정말 여러가지 사람을 망설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4번 OA 기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통합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닙니다. 사무자동화 기기는 사용 방법이 어느 정도 프로토콜화 돼 있어요.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공통의 방식으로 써야 어디서든 그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에 버스 카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 지역별로 버스 카드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용되는 버스 카드가 경기도로 넘어가면은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냥 전국 공통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은 전국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용 카드가 있지. 초창기에 버스 카드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논현동인가 소래포구 쪽에서 이렇게 카드를 써서 이렇게 버스 타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이제 경기도 시흥권이나 월곶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카드를 못 써. 환승이 안 돼. 서로 카드 호환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되게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표준화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되게 불편한 요소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에 사무자동화 기기 중에서 자료 준비 기기가 아닌 거. 자, 사무자동화 기기 중에 자료 준비를 하는 기계 장치가 뭐냐? 복사기. 그렇죠. 복사기는 자료 준비 기기가 맞죠. 뭐 스캔을 뜨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종이를 그 트레이 용지에다가 미리 세팅을 해놓잖아요. A4 용지로 복사할 거냐, B4 용지로 복사할 거냐, 뭔가 준비 모드를 우리가 많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죠.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타입 라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지능형 무슨 뭐 기록 장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공지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워드 프로세서.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저기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 한글, 물론 뭐 MS 오피스 저 워드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여튼 문서 작성할 때 쓰는 거. 이 두 개는 다 문서 작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텔레콘퍼런스 시스템? 이거는 전화기인 것 같은데. 텔레콘퍼런스 그러면 약간 텔레 그러면 자꾸 전화기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전화 교환기 시스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검색해보면 알겠지. 텔레콘퍼런스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저도 많거든요. 이런 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원격지 회의 시스템이네요. 그럼 전화가 맞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원래 램 자체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돌리기엔 너무 용량이 큰 것들이 요즘 많아요. 요즘 어플리케이션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당장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그 다음에 뭐 배틀그라운드, 이거 게임 용량이 한 몇십 기가바이트 하죠. 기가바이트 단위로 노는데 몇십 기가인데 램은 8기가야. 그러면 램 8기가 용량보다 큰데 어떻게 돌리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큰 용량의 게임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 용량을 빌립니다.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 개념이에요. 하드디스크 용량, 야 너 용량 남지 좀 빌려줘. 그럼 램하고 이게 하드디스크하고 같이 돌아가요. 네.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용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0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과목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음 편 영상에서 다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